50代ですね。50歳から59歳の方に痛風が一番多かった。次が40歳代の方でした。で、1992年に同じ調査をして年齢の分布を見てみると、今度は一番多いのは30代の方です。で、次に多いのが40代で50代というふうに若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すから痛風は数も増えていますし、あと起きる年齢が若くなっていると。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잦은 폭식과 과음 등 불규칙한 식생활이 잦아지면서 젊은 환자의 발병률이 높아진 것이다. 1960年以前は日本では痛風の患者さんは非常に少ないと言われてたんですね。ですけれどもそれ以降は徐々に増えてきて、統計がある1985年以降では数十万単位という数になってきまして、2004年では90万人弱という患者さんの数です。現在では90万人を超えていて100万人に近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これは痛風の患者さんなので、その予備軍の高尿酸血症は約その10倍ぐらいですから1000万人近い予備軍がいらっしゃって、そうすると痛風はほとんどが男性の病気ですから、成人男性の4人か5人に1人が痛風の予備軍というような状態になっています。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특별한 병이 없는 직장인 8명의 혈액 검사를 통해 요산 수치를 알아보기로 했다. 혈중 요산의 정상 범위는 7.1 이하. 검사 결과 8명의 피실험자 중 2사람에게서 정상 범위를 조금 웃도는 요산 수치가 나왔다. 검사 후 의료진은 통풍을 예방하는 식습관을 알려주고 특히 요산 수치가 높았던 이호열, 이채열 씨에게는 식습관을 실천하도록 해서 2주 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며칠 뒤 이호열 씨와 이채열 씨의 직장을 찾았다. 초기 고요산 혈증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음식 조절은 치료의 첫걸음이다. 과연 그들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아침에 많이 먹는 건 아닌데 감자하고 토마토 주스, 그다음에 저 회사에 나오면 요구르트 하나 먹는 거, 네, 그거로 아침 대신했고 점심에는 북엇국. 사원들 위해서 또 많이 봉사하는 또 선배 사원이 되는. 이날은 이호열 씨의 근속 20년이 되는 날. 곧이어 회식 자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채열 씨는 좀처럼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뷔페는 폭식할 가능성이 높아 프린도 과다 섭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결국 이호열 씨와 이채열 씨는 채소 위주로 적게 먹는 방법을 택했다. 또 술 대신 물을 마시기로 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이뇨작용으로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다.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계속 가려고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다른 생각이 들고 해서 3주지만은 한번 내 자신을 까고 이걸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노력했던 두 사람의 요산 수치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네,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 이호열 씨의 요산 수치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지난 검사에서 7.2로 나타났던 요산 수치는 무려 5.2까지 떨어졌다. 요산이 높아지면은 통풍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식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이채열 씨의 혈액 검사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요산 수치는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특히 고지혈증의 원인인 중성지방은 상당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론 2주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래도 나름 또 이게 노력한 결과가 좀 좋다 보니까 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활 습관을 개선을 했었는데요. 이제 우선은 음식 중에서 요산 수치를 높이는 그런 음식을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한 것이 아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통풍 환자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 평범해 보이는 이 식단에는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은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식으로 알려진 고등어 구이와 멸치볶음, 잡곡밥과 쇠고기 묵국 등이 그 범위입니다.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퓨린 함량이 높은 그런 식품들은 섭취를 제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품들이 지금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고등어, 구이, 그 다음에 오징어 젓갈이라든지 멸치볶음 이러한 것들은 퓨린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칼슘의 보고인 멸치는 푸린 함유량이 높은 데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는 푸린 함유량도 높아 통풍 환자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또한 수용성인 푸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육수를 내어 끓이는 국 또한 좋지 않다. 퓨린은 원래 수용성이기 때문에요. 조리를 하실 때에 데친다든지 또는 삶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쓰면 우리가 퓨린을 제거할 수 있어서 좋고요. 특별히 국이나 탕에 국물을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시면 퓨린을 섭취하는 걸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곡류는 비교적 푸린 함유량이 낮지만 도정이 덜 된 현미와 다양한 잡곡이 섞인 잡곡밥은 백미로만 지은 밥에 비해 푸린 함량이 높다. 조리법의 작은 변화로도 푸린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소량의 기름을 두르고 익히는 가자미 구이는 약간의 물을 부어서 구워내면 푸린이 물에 녹아나와 보다 적은 양의 푸린을 섭취할 수 있다. 또 식재료를 가공품으로 만들면 푸린의 함량은 원래의 식재료보다 줄어든다. 특히 육식을 멀리하면서 단백질 공급이 줄어든 통풍 환자들에게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어준다. 통풍 환자는 어떤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면 좋을까? 그 답은 우유다. 우유는 칼슘 함량이 높고 요산 배출을 돕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통풍 환자에게 유제품은 꼭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다. 하지만 푸린 함유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통풍 환자라 그래서 모든 식품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육류라든지 내장류 그리고 등푸른 생선 또 어패류와 같은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일 꼭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양을 좀 줄이고 횟수를 좀 줄여서 드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통풍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김기서 씨. 2년 전 통풍 진단을 받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 이곳저곳에는 통풍 결절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실 1, 2년 된 환자치고는 이제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상당히 통풍성 결절이 다발성으로 발가락, 그다음에 복숭아뼈, 팔꿈치 이렇게 여러 군데에 산재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좀 더 오래됐거나 아니면 아주 좀 요산이 아주 높은 그런 상태였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여러 군데에 침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치킨 가게를 차린 김기서 씨. 그의 통풍 증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매일 먹다시피 한 치킨과 소주가 그 원인이었다. 맨날 저는 한두 시에 영업 끝나다 보니까 출출해가지고 치킨에 마땅하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장 가라니까 치킨에 먹을 게 없어서 치킨하고 소주하고 해가지고 맨날 먹고 집을 퇴근해 그랬습니다. 지금은 야식을 피하기 위해 든든히 저녁 식사를 챙긴다. 반찬들은 채소 위주로 통풍 환자에게 좋은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3주 후 현재 처방된 통풍 치료약이 김기서 씨에게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는 9.8에서 6.5로 정상을 되찾았다.